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40대입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로 9년차가 되었지만 저희 부부에게 아기는 없어요. 제 모든 사연을 여러분들께 천천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남편과 20대에 만났고 3년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했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할 때만 해도 제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꼭 결혼을 한 후 불행해졌다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또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긴 합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에 대한 로망이 컸던 부부예요. 로망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저희 부부를 닮은 아이 딱 둘만 낳아서 헌신하며 키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한 2년 동안은 소식이 없어도 아직은 젊다는 이유 하나로 시간을 두고 기다렸어요. 2년이 지나고 나니 점차 불안해졌고 그때서야 병원을 찾은 저희 부부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남편에게 문제가 있냐는 제 물음에 주치의는 차마 선뜻 말은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 갖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포기하고 살려는 말인데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서 그런지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말도 안 된다며 정말 확실하냐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병원도 여러 곳을 갔지만 모두 같은 소견을 말씀해 주셨고 포기를 해야 했어요. 남편은 제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허무함에 빠져있는 저를 보며 힘겨워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는데 솔직히 나도 지금 너무 충격적이라 생각 정리가 쉽지 않네. 그렇겠지. 근데 나도 그래. 예상치도 못한 얘기를 들은 거라 막막하고 답답해. 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 우리가 아이를 얼마나 원하는지는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 특히 당신은 정말 아이를 원했는데 감히 내가 그런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게 맞나 싶어. 정말 원치는 않는다는 이 말도 이기적인 거 아는데 당신이 원하면 놔줄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 그렇게 말하면 뭐 멋있어 보일 줄 알아? 적당히 좀 해. 지금 내 속은 속이 아닌데 당신 혼자 그렇게 멋진 척하고 내가 너를 위해 놔줄게 이러면 뭐가 해결이 나니? 정말 싫지만 당신이 원하면 놔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 그럼 당장 이혼하자. 내일 바로 서류 제출하자. 여보, 자신도 없으면서 왜 그딴 말을 함부로 해? 어떻게 해결할지 대화를 해야지. 당신 혼자 그렇게 말하면 뭐 속이 좀 편하니? 시끄럽고 아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보자. 둘이 좋아서 결혼한 건데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이혼하는 건 너무 말도 안 돼. 정말이야? 고마워 여보. 내가 평생 잘할게. 남편과 저는 갑작스럽게 닥친 이 상황을 현명하게는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해결하고자 노력은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서 놔주고 싶다는 말을 했지만 그 말조차도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했죠.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한 저희 부부가 헤어지는 건 웃기잖아요. 결국 그렇게 원했던 아이는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게 되었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죠. 양가의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았어요. 그치만 결혼한 지가 꽤 지났는데 아이 소식이 없으니 시댁에서 닥달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희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애 소식이 없냐? 부부 사이가 안 좋니? 네? 아,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다 계획이 있어요, 어머님. 그 계획이 대체 뭐길래 여태 손주를 안겨주지도 않냐고, 말을 해줘야 알지. 요즘 손주를 혼수로 해오는 며느리도 많던데 너는 어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애 낳을 생각이 없는 거야? 엄마 그만 좀 해. 이 사람한테 애 때문에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니까 그 사정이 대체 뭐냐고. 뭐길래 몇 년째 애를 못 낳고 있는 거냐고. 내가 딱 보니까 미령이 너 애 못 낳지? 몸에 뭐 문제 있지? 이래서 결혼 전에 검사도 싹 해보고 그러라더니 너 하나 믿고 그냥 결혼시켰는데 이게 뭐냐? 엄마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만 좀 하시라고. 뭘 아니야. 그럼 왜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데? 어디 말을 해봐.
여보, 그만해.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다. 어머님 답답하실 거 아는데 저희가 말을 못하면 그만할 사정이 있지 않을까요? 이해 좀 해주세요.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에라이 썩을 거사. 시집 와서 애도 못 낳는 게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는 꼴하고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어. 시모는 늘 이런 식으로 손주를 안겨주지 않는 저를 무척이나 미워했어요. 그러면 늘 가운데 있는 남편이 더 흥분하고 분노해서 시모에게 뭐라고 했지만 저러다 무정자증 얘기가 나올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솔직히 시댁에 말하는 거야 상관은 없었지만 손주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친정집에 알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친정집도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쩌면 저희 부부가 선택을 잘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깔끔하게 말씀을 드리고 기대조차 못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 말을 하기까지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도 시모는 지인들 며느리와 저를 수없이 비교했고 모자르고 부족하다며 저를 탓하고 욕했어요. 이런 이유 없는 욕을 들어도 전 참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으면 남편이 더 힘들어했고 그 사람 속이 아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결국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모가 시댁으로 오라고 저희 부부를 불렀고 단순히 저녁을 먹으러 가는 건 줄 알고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시모의 가장 친한 지인과 지인의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의 4살짜리 아들과 이제 막 2돌이 지난 딸이 있었습니다. 뭔가 딱 보자마자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어렵게 식사를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무겁고 불편한 분위기가 이어졌죠. 실물이 훨씬 미인이네. 사진으로 보다 이렇게 보니까 왜 연예인 보는 것 같고 신기하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석준아, 너는 이렇게 예쁜 와이프가 있는데 왜 애를 못 낳니? 와이프가 이렇게 이쁘면 밤에 잠이 와? 절대 안 올 것 같은데 우리 며느리를 봐라. 터울 딱 좋게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낳아주는데 얼마나 이쁜 줄 알아? 그러니 내가 우리 며느리를 머리에 이고 살잖니. 아우 이모,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냥 갈 거예요. 불편하니까 하지 마세요. 이러려고 왔구만.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는데. 너희 엄마가 오죽 답답하면 우리를 불렀겠냐. 이유가 있으면 무슨 이유인지 말을 해줘야지. 이유도 모르고 몇 년을 기다리는 심정은 너희들이 알기나 해. 우리 나이 되면 밥 한 번에 먹어도 자식 자랑이 아니라 손주들 자랑이라고. 근데 맨날 거기서 너희 엄마만 입도 뻥끗 못하고 있다가 왜 아직도 소식이 없냐는 말에 기가 팍 죽어있는데 너희들이 알기나 해? 그렇죠. 아무래도 속상하시죠. 그런데 저희도 힘들고 속상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압박받을 때마다 너무 힘들거든요. 거기다 며느리분까지 모셔서 저희 보란듯이 이런 자리 만드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시모는 시모 지인을 앞세워서 저희 부부에게 압박을 제대로 했습니다. 마치 오늘은 꼭 단판을 지을 거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이때 고민하긴 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말해야 하는데 그냥 말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남편이 너무 흥분을 한 겁니다. 본인 때문에 그렇다는 자책감이 안 그래도 심한 사람인데 여러 사람에게 공격당하는 제 모습을 보니 본인 속이 아니었겠죠.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그래, 그렇게 궁금하면 말해줄게. 이 사람이 날 지키려고 여태 말 못하고 욕 다 먹었는데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 잘 들어. 엄마 아들 무정자증이라 얘를 못 가져. 이 사람은 너무 건강한데 내가 얘를 못 갔는데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었어. 얼마나 얘를 원했는지 잘 아니까 너무 미안해서 이혼하자 했는데 내 손 꽉 잡아준 게 바로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뭐라고? 석준이 네가 왜 무정자증이야? 그 병원 오진 않냐? 병원에 한 10군데는 더 가본 것 같아. 믿기지 않아서. 근데 다 똑같이 말하던데 애 못 낳는다고. 애 없이 사는 거 나도 생각해본 적 없지만 이 사람도 똑같아. 근데 나 하나 믿고 어려운 결정 해준 사람한테 왜들 그러냐고 대체. 여보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뭘 그만해. 더 이상 나도 못 참아. 이제 사실 알았으니까 더 이상 이 사람 잡들이 하지마. 아니 오히려 고마워야지. 아들이 이렇게 부족한데 끝까지 곁을 지켜주겠다는 사람이니까. 알겠지 엄마? 그리고 이모도 그래. 우리가 보고 산 지가 몇십 년이라고 해도 이런 애매한 문제에 며느리의 손주들까지 앞세워 그러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게 뭔 소리야? 말도 안 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애를 못 가져. 난 인정 못해. 너 지금 미령이 저 썩을 거다는데 문제 있는 건데 네가 대신 감싸주려고 말하는 거지? 나랑 손잡고 병원 그럼. 그리고 이 사람한테 썩을 것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엄마는 진짜 최악이야, 최악. 그렇게 남편을 심호로 완전 뒤집어 놨고 심호 주임과 며느리라는 사람은 소리도 없이 조용히 나갔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맘때쯤 한참 울다가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자며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묻고 살다 마주한 현실 앞에 다시금 무너졌습니다. 심호는 끝까지 믿을 수 없다고 현실을 부정했고 남편과 병원 여러 곳을 다닌 후에야 사실임을 믿었어요. 그 후 제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잡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민망하긴 하겠죠. 저 역시 오히려 그게 편하고 좋아서 딱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의 친정집에 말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언제고 분명 알게 될 사실인데 적어도 제 입으로 상황을 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전 친정집에 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놀라지 말고 들어줘. 사실 우리 얘기 못 가져. 결혼하고 한 2년쯤 지났을 때 하도 애가 안 생겨서 병원 가봤더니 그 사람이 무정체증이라네.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인정하고 지금껏 잘 살고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망설여졌어.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그동안 기대 많이 했을 텐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아이를 원하는 너가 여태 애 소식이 없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진작 엄마한테라도 말하고 편하게 살지 그랬어. 미안해, 정말로 실망시켜서. 그게 왜 실망이야. 내 딸이 행복하면 그만인 거야. 우리는 걱정 말고 너희 부부만 잘 살면 돼. 생각보다 친정에서는 이 문제를 잘 받아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공개하고 나니 오히려 속이 편하더라고요. 진작에 공개할 걸 그랬나 싶었죠. 이후 저희 부부는 같은 취미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또 지인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늘 신혼처럼 살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함께 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그렇게 세상을 느껴보고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도록 다닌 회사를 정리하고 다른 곳에 아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뭔가 너무 한 곳에 오래 있기도 했고 이직을 하려는 그곳이 제가 원하는 느낌이 있던 곳이라서 욕심이 났습니다. 이직 준비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생겼죠. 이때 그동안 못했던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막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죄송하더라고요. 진작에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할 것을 왜 이제서야 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하려고 한 그곳에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고 우울했어요. 남편은 우울해하는 저를 보면서 이참에 쉬어가는 것도 좋겠다며 다급히 하지 말고 천천히 좋은 곳이 나올 때까지 쉬면서 생각을 해보라고 했죠. 생각해보니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던 저는 남편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꽤 긴 휴가를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게 혼자 여행을 다니는 거였는데 남편이 허락을 해줘서 보내지만 이곳저곳을 누비며 여행을 다녔어요. 생각보다 아름다운 곳도 많았고 복잡하고 머리 아프던 일들도 모두 잊혀지는 듯 심신안정이 되었습니다. 딱 한 달을 그렇게 여행하고 돌아오겠다고 했으나 막상 여행을 하니 두 번 다시 없을 기회 같아 놓치기 싫었고 한 달을 더 연장했어요. 주말이면 중간중간 남편이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함께 놀다 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신 엄마께서는 큰 선물을 주셨어요. 재밌게 지내고 있어? 아픈 곳은 없고? 너무 행복해. 우리 엄마랑도 나중에 한번 와보고 싶은 곳들이 너무 많아. 내가 다 기억해둘게. 하나씩 같이 와보자, 엄마. 그래, 미령아. 엄마가 통장에 1,000만 원 보냈어. 뭐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이번에 갯돈 탄 건데 그거 너 써. 그동안 아이 문제로 소갈이 많이 했을 건데 이거라도 엄마가 선물 주고 싶어서. 뭐야 엄마,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주고 그래. 나 괜찮아. 써. 이 정도도 엄마가 못 해줄까? 그 돈으로 더 좋은 호텔 잡아서 호텔에서 여행하고 더 좋은 거 먹고 그래. 엄마께서는 딸인 저에게 모처럼 여유를 즐기는 이 상황에 더 행복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갯돈을 통으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줬고 물론 금액은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세상에 갯돈 받은 걸 나한테 보내줬더라고.
여행하면서 더 좋은 곳에서 먹고 자라 하면서 근데 너무 아까워서 못 쓰겠는 거 있지. 아유, 딸 사랑이 역시 엄마인가 보다. 그런 엄마가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이미령 씨. 이참에 장모님 말씀처럼 돈 아끼지 말고 좋은 곳에 가서 먹고 자고 해봐. 너무 아끼면서 여행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당신. 그러려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는 호화로운 여행을 즐겨볼까봐 이렇게 믿고 보내주는 남편의 뒷돈 쥐어주며 여유롭게 여행하라는 엄마까지 있으니 나 너무 행복하다. 이게 다 당신 복이야. 당신이 그만큼 잘하니까 돌아오는 거지. 남편과 친정엄마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여행은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취직을 했고 예전과 똑같은 일상을 보냈어요. 하루는 시모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가군이 엄마 갯돈을 받아서 혼자 휴가를 다녀왔다며 제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들어보니까 사돈한테 갯돈 받아서 혼자 휴가 보냈다며? 네 남편은 죽어라 일하는데 너 혼자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좋디요? 좋았어? 네? 제 돈으로 여행한 거고 그 사람도 허락한 거예요. 중간에 엄마가 돈을 보내주신 거고요. 제가 제 돈으로 제 시간이 나서 휴가를 간 건데 왜 또 뭐라고 하세요? 왜 또 뭐라고 하냐고? 넌 그 말투 자체가 잘못된 거야. 사람 기분 더럽게 하는데 뭐가 있다니까. 너 지금 우리 아들 무정자증이라 애 못 낳는다고 무시하는 거 맞지? 네가 왕이라도 된 거 같냐? 웃기지 마, 웃기지 말라고. 대체 왜 그러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 적도 말한 적도 없어요. 맞잖아. 그러니까 지 혼자 갯돈까지 받아서 여행하고 다니지. 너 그 여행지에서 바람 핀 거 아니야? 적당히 좀 하세요, 제발. 진짜 왜 그러세요? 그렇게 부럽고 배 아프면 어머님이 갯돈 들어서 여행을 가시던가 하세요. 제가 피해준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요. 잡들이나 하고 싶고 할 만한 이유는 없어서 뭐라도 이렇게 잡아서 괴롭히시는 건가요? 대단하시네요. 시모는 억지스럽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저도 참지 않고 대응을 했어요. 참아주고 눈 감아주니 끝을 모르는 시모의 행동이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 말에 시모는 자극이라도 받은 건지 갯돈을 들었다고 했죠. 남편에게 전해 들었고 저는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갯돈 그거 신중하게 들어야 해. 우리 엄마야 오래도록 믿을 만한 사람들이랑 하시는 거라 문제가 없지만 개주가 들고 튀는 경우가 많거든. 그니까 당신이 제대로 알아봐봐. 그거 도망가면 잡기도 힘들어. 뭐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지. 다 동네 분들이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혹시 모르는데 알아보지. 피해보는 사람 많단 말이야. 그래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갯돈 함부로 들었다가 손해만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문득 시모는 왠지 손해볼 것 같다는 느낌이 강했고 저는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갯돈을 받으면 명품백을 살 거라며 신이 나 있는 시모였고 네네라며 대충 대답만 해줬어요. 시모와 대화를 길게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길게 안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렇게 살다 한 반년쯤 흘렀을 때 시모에게 부재중 전화가 무려 14통이나 와 있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 전화를 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야, 내 돈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다짜고짜 소리치며 바라는 시모의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우선 퇴근하고 시댁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가보니 알아 누워있는 시모와 그 옆에 정색하고 있는 남편이 보였죠.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남편은 쉽사리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한참 누워있던 시모는 벌떡 앉아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개준현이 갯돈 들고 튀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 500만 원 당장 돌려줘. 네가 물어내. 너 때문에 개든 거니까 네가 물어내라고. 네? 아니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어머님이 좋다고 명품백 산다고 하신 거면서 왜 제 탓을 하시냐고요. 그리고 당신 어머님한테 당부 안 했어? 전 분명히 말했어요.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도 많으니까 꼭 제대로 알아보고 하시라고. 말하면 뭐해. 결과적으로 당신 때문에 개들어서 결국 돈 날린 건 맞는 거잖아? 그러기에 왜 해보라고 권유를 했어 당신은? 내가 뭘 권유했어? 말 참 이상하게 하네? 본인이 좋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제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도 웃겼지만 남편의 행동도 웃겼습니다. 알고 보니 매달 50만원씩 개주를 포함해서 총 10인이 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총 500만원의 개돈을 넣었죠.
개주가 갯돈으로 다른 곳에서 돈놀이를 하고 개주는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갯돈은 만기 후 한 달 뒤 돈놀이를 하던 곳에서 원금을 받아 나머지 사람들에게 갯돈을 분배하기로 했다네요. 누가 봐도 수상하고 이상한데 이걸 듣고도 한 시모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국 미루고 개주는 돈 들고 튀어버린 거죠. 끝까지 제가 하라고 해서 했으니 500만 원을 달라며 난리치는 시모에 그래 이건 물어주라는 남편의 태도에 배신감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애를 못 낳아도 다 참고 견디며 살려고 했으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느꼈고 전 지갑에 있던 500원을 시모와 남편의 얼굴에 던져주며 말했죠. 예라이 어디서 이딴 것들이 다 있어? 야 최석준 애 못 낳아도 그런 네가 불쌍해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더니 시간 지나니까 주제를 모르겠어? 땅에 떨어진 500원 주워서 네 엄마랑 과자나 사 먹어라. 염치도 양심도 없는 인간아. 그리고 당신 툭하면 나한테 욕하고 난리치는데 인성이 그런 식이니 누가 당신한테 돈을 주워주겠어. 오던 돈도 당신 인성 보고 놀라서 도망가겠네.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붙잡고 또 붙잡는 전 남편에게 500원으로 싸대기를 받기 싫으면 꺼지라고 했고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하며 완벽히 정리를 하고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